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 창원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자, 잠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해. 시끄러워. 조용해. 조용해. 너도 반말하지 마. 조용해. 준비하신 입장 있으면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연락하신 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조사 다 받고 나와서 또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좀 어떻게 알게 되시는 교사인지도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사 다 받고 이 내용은 아마 검찰 조사에서 아마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사를 다 마치고 나와서 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내외 도움을 받은 게 맞습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조사 과정 속에서 다 질문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녹취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나눈 녹취 오늘 좀 가지고 나오셨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조사를 다 받고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해버리면 조사받을 내용이 없다.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폭로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행동들이 폭로한 게 있나요? 예. 구속되면 폭로하겠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폭로한 게 없어요. 진실을 밝혀라. 공천 대가성으로 돈 받은 사실도 인정은 안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검찰이 계속 인원이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추적팀도 왔다 그러고. 뭐,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왜 계좌 추적팀이 따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SNS에 사과글 올리신 의미는 뭡니까? 네, 조사 들어가시고 저희가 질의 교사님 응답하기로 했어요. 대신 네네네. 말씀하시면 돼요. 네. 윤태균. 자, 명태균 씨가 지금 창원지방검찰청의 모습을 드러내서 간단하게 기자들 앞에서 질의응답에 답을 하고 지금 계단을 오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 조사 성실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여러 가지 얘기들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조사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거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검찰이 인원을 추가하고 있고 지금 10명이 넘는 대규모의 지금 수사팀이 꾸려졌다는 건 저희가 TV조선 단독 보도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계좌 추적을 해보면 이 모든 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돈 1원도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돈을 받았을진 몰라도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돈의 흐름만 본다면 이 사건은 빠르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명태균 씨가 올렸던 SNS 내용도 여기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녹취를 폭로한 강혜경 씨, 의붓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다라고 명태균 씨 자신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고 운전기사, 지금 이 운전기사 김 씨가 모든 걸 폭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알려지고 있죠. 이 사람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익 최고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뭐 저걸 보면서 도대체 명태균 씨라는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그리고 여권이 2달 가까이 이렇게 휘둘린 것들이 정말 참 참담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저분 지금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폭로한 적이 없다. 김정철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어쨌든 이유 여하를 명태균 씨의 바깥으로 변호인인 김소영 변호사가 여러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에 한번 대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평판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대통령님 부부나 그리고 예를 들면 윤상현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누를 끼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의혹 중 하나가 이제 창원 제2국가선단 선정 과정에 명 씨가 개입을 네. 했다라는 부분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 부분에 변론하실 대해서 계획인가요? 결론은 제가 오늘 못 하고요. 네, 조력을 할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건 본인이 정책 아이디어를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영선 의원에게 아주 수시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자료 조사를 해서 실제로 문건으로 만들어서 이 김영선 의원님께 드리기도 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책 아이디어 제안하는 건 장려할 일입니다. 네.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가 모든 걸 주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도한 게 아니고요. 강혜경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통장 계좌, 본인 계좌 2개,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 계좌를 전부 들고 수시로 입출금을 하고 현금을 빼고 갖고 왔다 갔다 하고 모든 돈 관리를 강혜경 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명태균 씨가 말했지만 자금 추적하면 이 사건은 더 나아가 조사할 이유도 없는 사건입니다. 네. 사실 변호사로 이제 선임되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녹취 자료를 검토하시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거든요. 네. 대통령 육성까지 나온 상황에서 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 육성이 무슨 혐의와 무슨 관계가 있죠? 네. 관계가 전혀 없고요. 일반 국민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할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어떤 정말 권력자도 아닌 아무 직함도 없는 일반 국민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귀담아 들어주신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명태균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것을 듣고 따랐다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안 듣고 전화 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존중하고 잘 들어주신 건 권력자의 당연한 어떤 태도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앞에서는 네,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숙성이 돼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경청하신 부분, 대통령께서 일반 국민의 말씀까지 귀담아 들으셨다는 점에서 그냥 미담일 뿐입니다. 네, 이게 무슨 공천 의혹입니까? 네. 명태균 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는 건가요? 불법 여론조사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죠? 네, 여론 조작이라는 거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네. 응답자 수를 풀린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냥 본인 자체 조사, 본인이 보고 싶어서 언제까지 몇 샘플 돌려서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체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자체 조사, 본인 혼자 본 자체 조사고. 미래한국연구소는 3번이나 자체 조사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기가 언제죠? 2019년, 2020년, 2022년입니다. 네, 그때 소장이 김태열 소장이었습니다. 네. 김태열 소장은 본인은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 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 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재밌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거 관련 증거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네. 그럼 미래한국연구소 이름으로 나온 대선 시절에 나온 보고서와 명태균 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이나 여러 기관과 함께 협업해서 의뢰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미공표도 마찬가지인가요? 미공표 중에 자체 조사 중에 일부가 명태균 씨가 본인이 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예를 들면 6천만 원 정도를 그 시기에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집어넣거든요. 그거 이하의 그 금액 이하만큼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단순 의뢰인이라고 한다면 가중치를 지시하거나 이런 녹취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여론조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스스로 좀 한번 판단하려고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응답자 자, 김소영 변호사가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응답 지금 자료가 부풀려졌는지 어떤지 저는 기자들의 모르겠는데.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네. 답변은 네. 제2의 윤지호라는 어떤 답변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윤지호 씨 잘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주장들을 했다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서 지금 캐나다로 도주 중인 상황이고 국내 수사 당국이 아무리 소환하려고 해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빗대면서 지금 강혜경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의혹들은 제2의 윤지호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녹취록에 유출된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이지 본인이 또 명태균 씨가 주장했듯이 명태균 씨는 폭로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를 터트린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단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의 윤지호, 굉장히 좀 자극적인 단어이기도 한데 윤기찬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요약한다면 이제 윤지호 씨에 대한 저희 그 기억은 다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모에 대해서 공익적 활동을 한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사실과 달랐고 네, 그 과정에서 약간 경제적 이득이나 국민적 관심을 갖고 갔었죠. 맞습니다. 책도 내고 거기에 또 정치권이 이제 뭐 민주당이 그 부분을 좀 증폭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국민을 좀 불편하게 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강희경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제2의 윤지호다라고 규정한 이유는 이제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아마 이 취지를 복합적으로 윤지호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 같고 명태균 씨의 저 말까지 다 포함해서 해석을 한다면 본인이 실제 그 한국 여론조사 연구소인가요? 미래연구소 거기에 대한 실질 운영자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본인은 어떤 죄책을 질지 몰라도 어쨌든 돈의 흐름은 본인의 최종적인 귀착지가 아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그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진 일 같다라는 인식을 주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 변호사님? 네, 저는 뭐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윤지호 씨하고 강혜경 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강혜경 씨는 녹취록을 그리고 그 뭐 회계 자료라든가 이런 걸 전부 증거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드러난 팩트는 뭐냐면 어쨌든 명태균 씨, 강혜경 씨가 관계된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리고 강혜경 씨 그리고 김영선 씨가 그 후보가 됐고 당선이 됐고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이제 명태균 씨한테 현금으로 소위 말해서 세배 반띵을 했고 이런 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뭐 공천에 개입한 게 아니고 계좌 추적을 해봐라. 전부 현금으로 받았는데 계좌 추적하면 나오겠습니까? 계좌 추적한다고 다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증거를 인멸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뭐 확인할 수는 아직 없는 내용입니다만. 일단 녹취록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 말을 안 하잖아요. 회피하는 거죠. 예. 라고 이제 보고 추정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